안녕하세요, 김선입니다. 오늘은 시장가치평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기업가치평가의 방법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순서대로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전체 기업가치평가 중에 본질가치평가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시장가치평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장가치평가법은 이 기업가치평가 파트 맨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크게 이제 기업가치평가 방법이 본질가치평가법과 시장가치평가법이 있는데, 본질가치평가법은 파이낸스상 재무상태표에서 차변, 즉 자산의 가치를 먼저 구하고 타인자본 가치를 차감하여 자기자본 가치를 구하는 이런 어프로치인 반면에, 시장가치평가법은 아예 처음부터 이 자기 자본에 여기 표시된 자기 자본의 가치를 막바로 구합니다. 근데 어떻게 구하느냐? 시장에서 이거를 어떤 정도의 가격으로 사고 파느냐를 가지고 바로 가치를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시장가치 접근법에 있어서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시장가치평가법으로 자기자본 가치를 평가하느냐가 결정이 되는데요.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아예 이 자기 자본을 갖고 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주식이죠. 이 주식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 주식이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느냐, 즉 주가죠. 그게 형성된 것이 바로 주가인데, 주가로 바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단순해요. 자기 자본의 가치가 이 주식이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느냐는 가격이 있으니까 그 가격에다가 발행되어 있는 주식수 곱하면 바로 자기자본 전체 가치가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시가총액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상장기업은 시장가치평가에 의해서 자기자본 가치를 구하는 게 매우 쉽고요. 반면에 비상장기업은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상장기업처럼 자기자본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물론 이제 주식은 누구나 사고 팔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적 계약에 의해서 아는 사람끼리 서로 합의를 봐서 넘기는 그런 거래지, 이게 시장에서 자유롭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상대가치평가라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상대가치평가. 상대가치평가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 비상장 기업과 유사한 기업, 유사한 상장 기업, 예를 들어서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비상장 기업이 건설회사다 라고 하면, 유사한 기업, 비슷한 규모의 상장되어 있는 건설된 상장 기업을 보고 그 기업 유사한 상장 기업이 시장에서 이 정도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요 비상장 기업이 만약에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다면, 상장이 된다면 이 정도 가격을 형성할 거야 라는 그런 추산을 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바로 상대가치평가법입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유사한 기업, 유사한 상장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는가를 갖고 비상장 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자, 상대가치평가법에는 매우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쉽게 많이 아는 것은 PER라는 게 있습니다. PER. 재무제표 분석하는 그 파트에서 PER라는 것을 배웠어요. PER라는 것은 Price Earning Ratio라 그래서 기업의 주가가 기업의 당기순이익과 어떤 비율을 갖고 있느냐, 그 비율을 바로 PER라고 합니다. 이 PER를 갖고 상대가치평가법으로 할 수 있어요. 자, 뭐냐 하면, 당기순이익을 예를 들어서 100억을 내는 어떤 상장회사가, 같은 업종의 상장회사입니다. 아까 말한 건설업이면 건설업, 유통업이면 유통업, 어떤 우리가 지금 평가하고자 하는 비상장 기업과 동일한 업종과 동일한 형태, 그 사이즈와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상장회사의 당기순이익이 100억인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 즉 이 회사의 주가 곱하기 발행 주식 수를 하는 그 총액이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당기순이익보다 한 10배 정도로
그 회사의 자기 자본 가치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종의 PER이 10이죠, 10. 자, 그렇다면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비슷한 종류의 비상장사, 근데 업종은 똑같아요. 건설업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50억만큼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동종업 퍼인 10을 곱해서 500억 정도가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될 것이다. 만약 이 회사가 상장을 한다면 한 5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보일 수 있다라는 이 가정하에 가치를 평가하는 게 바로 이 PER에 의한 상대가치 평가법입니다. 제일 단순해요. 가장 단순해서 우리가 그냥 쉽게 비상장사의 가치를 구할 때 이 PER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PER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검색 엔진인 네이버에 가서 내가 관심이 있는 이제 어떤 비상장사가 있고요. 이 비상장 회사의 지분 가치, 자기 자본 가치를 평가하고 싶어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업종이 예를 들어서 뭐 엔터테인먼트예요. 음악 제작하는 K-팝 제작하는 제작사입니다. 제작 기획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될까? 근데 이 회사는 비상장사니까 바로 주가를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비슷한 업종을 가진 다른 회사의 펄을 갖고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영어로 해도 되고 한글로 해도 SM 엔터테인먼트를 검색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상장이 돼 있는 회사는 증권 정보가 나와요. 바로 뜹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SM 엔터테인먼트의 시가총액은 7,853억 원이네요. 자, 이 회사 이 증권 정보를 한 번 더 클릭해서 더 세부적인 자세한 정보로 들어가면 현재 주가 33,500원에 시가총액은 여기 위에 나옵니다. 7,853억 원 정도 되고요. 밑에 쭉 보다 보면 PER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요 밑에 보면 PER 정보가 나오는데 24배 조금 넘는 정도의 PER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동일 업종 PER. 동일 업종 PER 해서 그걸 더 클릭해서 눌러보면 업종별로 비슷한 이제 네이버에서 카테고리로 하고 있는 거에서 이제 엔터테인먼트에 해당하는 모든 회사들의 정보가 나오고 이 회사들의 평균 PER도 방금처럼 업종 PER이라고 해서 이 네이버에서 계산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업종들이 평균적으로 89.82배 정도의 PER, 그러니까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당기순이익에 비해 당기순이익 1억이면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89.82억이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요게 이제 동일 업종 PER이에요. 근데 이제 동일 업종 PER을 막바로 그냥 네이버에 있는 걸 사용하는 것은 조금 너무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터테인먼트도 아까 보셨지만 지금 저는 이 SM은 음악을 주로 만드는 기획사죠. K-팝 스타를 양성하는 기획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비상장사가 똑같이 음악을 하는 회사다. 뭐 예를 들면 안테나 뮤직 같은데 이런 데다라고 하면 SM이나 YG나 JYP처럼 동일한 비슷한 업을 하는 상장사들의 평균만 내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전체 엔터테인먼트 동일 업종 여기 네이버에서 모아놓은 거는 아까 보면 뭐 CJ ENM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키이스트라든지 약간 SM과 성격이 다른 모든 업종 거를 다 모아놨기 때문에 좀 왜곡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자 하는 그 인더스트리 굉장히 유사한 그것만 딱 따로 뽑아서 평균을 내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SM을 갖고 SM 주가 SM의 PER을 갖고 내가 평가하겠다. 그것만 갖고 평가하겠다. 그러면 약 24배잖아요. 그래서 내가 평가하고자 하던 어떤 회사의 당기 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다. 그러면 24배, 즉 240억 정도가 시가총액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바로 PER을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단순해서 사람들이 그냥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네, PER법은 지나치게 단순하고요. 좀 더 약간 어드밴스드된 그런 기법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여기 나오는 EV EBITDA 멀티플을 이용한 상대가치 평가법이에요. EV EBITDA 멀티플. 자, EV EBITDA 멀티플이라고 하니까 그럼 EV가 뭐고 EBITDA가 뭐냐라는 걸 알아야 이 멀티플이 계산이 되겠죠. EV는 엔터프라이즈 밸류의 준말이에요. 엔터프라이즈 밸류의 준말로서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기업 가치 평가 파트 처음에서 봤듯이 기업 가치에서 타인 자본 가치를 차감하면 자기 자본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바로 회사 전체의 가치, 즉 자기 자본 가치 플러스 타인 자본 가치를 한 게 바로 엔터프라이즈 밸류, 회사의 뭐 한국말로 기업 가치, firm value, enterprise value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EBITDA라는 거는 뭐냐 하면 앞에 있는 EBIT는 영업이익을 이야기해요. 회사의 영업이익. 그리고 D는 depreciation이라 해서 감가상각비를 이야기하고요. A는 amortization,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D와 A는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를 말해요. 그래서 EBITDA는 영업이익 더하기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의 합입니다. 자, 도대체 EBITDA가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영업이익은 회계상의 이익이죠. 그죠? 거기에 감가상각과 무형자산 상각비는 일전에 제가 이 기업가치평가편 들어오기 전에 잠시 설명을 드렸었는데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는 그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이에요. 현금의 실제 유출이 없는 비용인데 영업이익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죠? 바로 영업비용 안에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를 이렇게 뒤에서 다시 플러스 해주면 영업이익 안에 비용으로서 마이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놈의 영향을 제거해내는 거죠. 제거해내는 거죠. 이거 제가 그 프리 캐시플로우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 영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이걸 하고 나면 EBITDA는 결국 어떤 의미가 됐느냐? 영업이익은 영업이익인데 약간 현금성 영업이익입니다. 현금으로 우리가 회사에서 얻게 되는 그런 영업이익을 말하게 됩니다. 물론 EBITDA가 우리가 지난번에 프리 캐시플로우를 설명할 때 했던 그 프리 캐시, 정말 캐시플로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략 아주 약식으로 계산했을 때 EBITDA는 현금 기준 영업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이게 EBITDA인데 이 EBITDA와 엔터프라이즈 밸류 간의 비율을 우리가 EV EBITDA 멀티플이라 그래요. 그럼 이 둘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이 파이낸스 학자들이 과거부터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회사의 엔터프라이즈 밸류, 기업 가치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항목이, 그러니까 회사의 그 여러 가지 퍼포먼스 중에 가장 엔터프라이즈 밸류와 코릴레이션이 높은, 연관관계가 높은 항목이 뭔가를 봤더니 EBITDA더라 하는 얘기예요. 즉 EBITDA, 그냥 단순 영업이익이 아니라 EBITDA가 좀 더 EV와 연관관계가 높다, 상관관계, 코릴레이션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EBITDA가 높은 기업이 기업 가치가 좀 높고 EBITDA가 낮으면 기업 가치가 낮더라. 이 상관관계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둘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상대가치법으로 비상장 기업의 에쿼티 밸류, 즉
자기 자본 가치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 절차를 여기 화면에 보면 이렇게 U 쉐이프, U자로 따라오면서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EV EBITDA 멀티플 상대가치 평가법에 의한 기업가치 평가법이죠. 우리가 결국 가고자 하는 고울은 이쪽에 나와 있는 비상장 기업의 에쿼티 밸류예요. 상장하지 않은 기업의 자기자본 가치를 구하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자, 거기에 스타트 포인트는 뭐냐? 상장 기업 또는 그 상장 기업군의 시가총액으로부터 시작해요. 자, 상장 기업 하나여도 뭐 가능은 하고요. 그리고 동종업군 몇 개를 합쳐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그 음악을 하는 안테나 뮤직의 에쿼티 밸류를 한번 추정해 보자 라고 한다면 상장 기업, 비슷한 상장 기업이 SM, YG, JYP겠죠. 이 세 회사의 평균을 내든지 합을 내든지, 이게 이제 합을 내서 하게 되면 세 개를 다 더해 갖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한데요. 그 같은 상장 기업군의 에쿼티 밸류, 시가총액을 먼저 구합니다. 일단 하나 갖고 기업 하나만 갖고 구하는 걸 했다면 아까 말한 SM 엔터테인먼트의 에쿼티 밸류, 시가총액 아까 7,800억 정도 됐죠? 그것을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거기에다가 에쿼티 밸류에다가 무엇을 더하느냐 하면 바로 그 기업 SM 엔터테인먼트의 타인 자본 가치를 더합니다. 이제 타인 자본 가치라 하면 저희가 이 기업 가치 평가 파트 들어오기 전에 배웠죠. 바로 이자부 부채, 그냥 회사의 부채 전체가 아니라 회사에서 그 차입금이나 사채처럼 이자를 지급하는 부채의 합이에요. 타인 자본 가치를 더해요. 그러면 그게 상대가치 평가법, 그러니까 이 상장 기업의 엔터프라이즈 밸류, 즉 회사 전체의 가치가 되겠죠. 그죠? 자기 자본 가치와 타인 자본 가치의 합이 기업 가치니까 이 두 개의 합이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됩니다. 자,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의 직전 연도 가장 최근의 에비타를 구해요. 즉 영업이익 더하기 감가상각비 더하기 무형자산 상각비를 더합니다. 에비타를 구해요. 그 공시된 재무제표상에서 보면 볼 수 있죠. 그래서 더합니다. 그러면 엔터프라이즈 밸류와 에비타 간의 비율이 나오겠죠. 엔터프라이즈 밸류와 에비타의 비율이 나옵니다. 그 비율을 EV 에비타 멀티플이라고 해요. 그 EV 에비타 멀티플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어디에? 바로 비상장 기업의 밸류를 구하기 위해서 그대로 인용합니다. 갖고 와요. 똑같다고 가정하는 거죠. 업종이 같기 때문에 EV 에비타 멀티플도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EV 에비타 멀티플을 가져와서 거기에 이 비상장 기업, 내가 지금 평가하고자 하는 뭐 안테나 뮤직의 에비타를 구해요. 공시된 자료가 있으니까 영업이익과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를 보고 그 둘을 더해서 에비타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EV 에비타 멀티플과 그러니까 상장 기업에서 계산해온 EV 에비타 멀티플과 에비타를 곱해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비상장 기업, 안테나 뮤직의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되겠죠.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타인 자본 가치를 차감해줘요. 타인 자본 가치를 차감해줍니다.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됐으니까 거기에서 타인 자본 가치를 차감해줘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비상장 기업, 안테나 뮤직의 에쿼티 밸류가 되겠죠. 이렇게 요 상장 기업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U 쉐이프로 비상장 기업의 에쿼티 밸류까지 구해내는 방법이 바로 EV 에비타 멀티플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를 가정을 해서 집어넣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상장 기업의 에쿼티 밸류가 시가총액이 1,000억이에요.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타인 자본 가치, 즉 이자를 지급하는 부채, 이자부 부채의 가치를 다 더하니까 500억입니다. 그러면 회사의 에쿼티 밸류는 시장에서 1,000억으로 인정되고 있고요. 시가총액으로. 거기에 타인 자본 가치 500억이 있으니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1,500억이 되겠죠.
그죠? 회사 전체의 가치입니다. 우리 재무상태표로 본다면 차변의 가치, 왼쪽의 가치가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지금 1,500억이에요. 근데 바로 1,500억의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이 상장 기업이 1년에 올리는 에비타, 즉 영업이익 플러스 감가상각비 플러스 무형자산상각비가 150억이에요. 뭐 예를 들면 영업이익이 100억이고 디프레시에이션과 아모타이제이션, 즉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의 합이 50억이다 라고 하면 두 개를 더하면 150억이죠. 네, 이게 이제 에비타고 한국말로 현금 기준 영업이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150억이에요. 그러면 엔터프라이즈 밸류와 150억의 비율이 바로 10배죠. 그죠? 1,500 나누기 150 하면 10배. EV 에비타 멀티플이 10이 되는 거예요. 이 상장 회사의 EV 에비타 멀티플이 10입니다. 그럼 이 10을 그대로 끌고 와요. 어디에? 바로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비상장 기업의 가치 평가에 끌고 와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비상장 기업의 에비타, 즉 영업이익 더하기 감가상각비 더하기 무형자산상각비를 해봤더니 이게 100억이에요. 동종 상장업체 아까 구했던 거기는 150억이었는데 여기는 구해봤더니 100억의 에비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업의 에비타에 근거하여 우리가 상대가치법에 의해서 평가하는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이 1,000억이 되겠죠. 즉 10배. 여기 이제 이 논리를 보면 비슷한 상장 기업을 봤더니 시장에서 이 기업이 기록하고 있는 최근 직전 연도 에비타의 한 10배 정도가 그 회사의 기업 가치로 평가되더라. 그러니까 그걸로 미루어 보아서 이 비상장 기업은 100만큼 에비타를 기록하고 있으니 거기에 10배인 1000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에 이 비상장 기업이 상장이 된다면 1,000억 정도의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시장에서 인정은 받을 거다라는 그런 논리죠. 자, 이 회사의 타인 자본 가치가, 즉 이자부 부채, 이자를 지급하는 부채, 차입금이나 사채의 합이 400억이에요. 그렇다면 1,000억에서 400억을 차감한 600억이 이 회사의 에쿼티 밸류, 자기 자본 가치가 되겠죠. 이 기업이 발행한 주식 수가 얼마다라고 하면 그거 나누기 하면은 이 기업이 상장했을 때의 주당 주가가 추정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 이런 어떤 절차에 따라서 U-shape, U자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비상장 기업의 에쿼티 밸류를 추정하는 방법이 바로 상대가치법이죠. 비교적 상대가치법은 쉽게 우리가 공시되어 있는 자료만 가지고 쉽게 대상 기업의 우리가 가치를 평가하고자 있는 대상 비상장 기업의 에쿼티 밸류나 주가, 엔터프라이즈 밸류, 에쿼티 밸류, 주가 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을 추정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이 사용됩니다. 자, 여기 연습을 해보자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가하고 싶은 비상장 기업을 하나 선정하고요. 그 동일 업종을 가진 비교 대상 상장회사, 하나도 좋고 두 개도 좋고 세 개도 좋습니다. 를 선정해서 여기 그 방법이 쭉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제시한 방법보다 이 앞에 있는 이 U-쉐이프를 쫓아가면서 한번 해보면 재미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방금 예를 드린 안테나 뮤직 거를 대상으로 하고 JYP와 SM과 YG의 EV 에비타 멀티플을 가지고 만약 안테나 뮤직이 상장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에쿼티 밸류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비상장사를 하나 선정해서 동일한 업종의 상장사를 갖고 이 작업을 해보면 이 EV 에비타 멀티플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업가치 평가 파트를 다 마쳤어요. 자, 제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기업가치 평가는 크게 본질가치법과 시장가치법 두 개가 있고요. 본질가치법은 자산가치법과 수익가치법이 있었죠. 그죠? 본질가치법은 기본적으로는 회사의 재무상태표의 자산가치를 먼저 구하고요. 그걸 통해서
타인 자본을 빼서 자기 자본 가치를 구하는 방법인데, 이 자산 가치를 구하는 법에 있어서 이 본질가치법 중에 순자산가치법은 기본적으로는 북밸류에서 시작하죠. 지금 현재 재무상태표에 기표되어 있는 이 금액이 얼마인가에서 출발해서 그 자산가치법을, 그러니까 자산가치를 구하는 방법이 순자산가치법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가치법은 그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자산을 갖고, 이 자산을 갖고 미래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창출해내느냐. 주로 이 수익가치법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법인데, 미래에 얼마큼 많은 캐시플로우를 창출해내느냐를 갖고 그것의 현재 가치를 구해서 이 자산 가치를 구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따지면 투하자본 부분, 즉 영업에 투입되는 투하자본 부분은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 가치로 구하고, 영업에 투입되지 않는 비영업 자산의 가치는 그냥 시가를 구해서 더하면 그게 총 자산 가치,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됩니다. 거기에서 타인 자본 가치를 차감해서 자기 자본 가치를 구하는 것이, 이게 바로 수익가치 평가법이었죠. 반면에 시장가치법은 상장사의 경우에는 그냥 주가가 있고요. 주가를 갖고 시가총액을 구하고요.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오늘 배웠듯이 동종 상장업의 주가와 시가총액을 근거로 하여 그걸 근간으로 해서 만약에 우리 이 비상장 회사가 상장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될 것인가를 추정해내는 이런 방법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대략적으로 살펴본 기업 가치 평가 방법입니다. 더 크게 제가 요약을 하자면, 지금까지 재무제표를 갖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다, 좋은 회사다, 나쁜 회사다라는 걸 했던 그런 재무제표 평가, 재무제표 분석 부분을 우리가 공부했고, 그 이후에는 자, 그렇다면 이 회사가 과연 얼마짜리야? 얼마에 우리가 거래할 수 있어? 이 회사의 주식은 얼마짜리고 이 회사를 다 살려면 얼마를 지불해야 돼? 라는 것을 계산해내는 기업가치평가법,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제까지는 여러분들이 회사의 재무제표나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일이 드물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채권 투자를 하거나, 또는 어떤 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기업과 거래를 하려고 했을 때 그냥 정성적으로 그 기업 어때? 그 기업 괜찮아?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그 기업의 웹사이트, 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기업이 어떤 업을 하는 회사고 어떤 역사를,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그런 것만 궁금해하고 그런 것에 근거하여 판단을 하였다면, 이제부터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그 회사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어요. 지난 열 몇 개에 해당하는 강의들을 여러분들이 쭉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평가할 때 재무제표에 근거해서 기업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 특히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거래를 한다거나 할 때 그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활동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기업의 진정한 가치, 밸류가 얼마인가라는 것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구해보고 그거에 근거해서 여러분 의사결정에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요 다음부터는 이제 메인 강의 내용들은 마치고요. 이것들을 활용한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무튼 이제 지금까지 저의 강의를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기업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하는 데 있어서 이 재무제표를 많이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